네, 안녕하세요. 카드메어 포스트비 대표 연결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델이죠.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카드 단말기를 판매를 하고 있죠. 고객님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 컬러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단말기부터 고가 단말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키스 2090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자,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쪽 부분은 카드를 투입하는 곳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기능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버튼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면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취소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그리고 이 승인 버튼 같은 경우는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키인 결제예요. 그래서 승인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계 버튼이 있죠. 매출을 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9번에 죄인세 버튼이 있는데요. 이전 영수증을 죄인세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그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쪽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은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용지가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구성되는 거고요. 이 키스 200 모델은 별도의 서명 패드가 필요 없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고객이 직접 이 화면을 통해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왼쪽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놓은 상태죠.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밖에서 특히 플리마켓이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스 200,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먼저 카드 결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할 때는 IS칩을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떠있죠. 8,0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자, 영수증 출력되는 이 영수증 글씨와 숫자도 굉장히 진하게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5만원 이상부터는 고객님에게 할부 계열수를 여쭤봐야 되겠죠. 금액을 들어온 다음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때 할부 계열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불은 할부를 하지 않는 거니까요.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바로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서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글씨하고 숫자가 고객을 향해 있는 겁니다. 고객이 이쪽에 서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향해 글씨와 숫자가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단말기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럼 고객이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용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52,000원이 결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이 있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1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52,000원을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전 취소가 되는 겁니다. 승인 번호 나와 있고요. 결제 날짜 1번 진행입니다. 1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영수증이
출력되기 전에 서명을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5만 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다시 요청하시고요.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물론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취소할 때 서명할 필요가 없죠. 보시면 마이너스 52,000원 취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 8,000원짜리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자,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 취소 눌러볼게요. 2번. 이때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이 버튼을 통해서 입력한 다음에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현대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 결제 금액,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결제 날짜도 나와 있고요.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 1번.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000원 취소가 됐네요. 카드를 빼라고 하죠. 자, 그리고 자, 외형부터 한번 좀 디자인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은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보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좀 낮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가맹점주죠. 그러니까 매장 가맹점주께서는 이쪽에 서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부분에서 이쪽에 서서 이제 그 금액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숫자 버튼이 이렇게 가맹점주를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옆을 보여드릴게요. 자, 확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올라와 있죠.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가맹점주가 카드 숫자 금액을 누를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버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맹점주를 향해서 경사가 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키스정보통신. 키스정보통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결제 프로세스는 과연 단연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거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지 한번 교체 한번 해볼까요? 자, 용지를 제가 교체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용지를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용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밖으로 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여기를 가운데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절단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시면 절단이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선 랜카드를 제가 무선 랜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화면에 보시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화면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날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업체명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여기 떠 있죠.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화면에 뜹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제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자, 준비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페이라고 쓰여있죠. 이 부분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바로 결제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5,000원 해볼게요.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죠. 그리고 5,000원 결제 날짜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1번 진행. 1번.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마그네틱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요. 자, 어떻게 마그네틱 결제를 하는지, 그리고 마그네틱 결제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보면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집어넣게 되죠. 집어넣게 되면 이런 멘트가 떠요. 폴백 발생이라는 멘트가 뜹니다. 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종료하고요. 계속 그런 멘트가 뜰 거예요. 떴죠. 폴백 발생.
다시 한번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폴백 발생. 이 경우가 단말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 카드가 이 IS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세요. 읽혀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그네틱 방향을 3시 방향으로 향합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그네틱 방향을 어떻게 향하는지. 자, 이게 맞죠? 맞죠? 이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끼운 다음에 긁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집어넣겠습니다. 폴백 발생, 카드 빼시고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밑으로 긁어주면 바로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결제 금액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할 수가 있다. 마그네틱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IS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카드에는 IS칩과 마그네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카드도 IS칩이 있고요. 뒤집어 보면 여기 마그네틱이 있죠. 물론 이 카드는 IS칩이 망가지지 않은 카드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 금액 누르라고 떴죠.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 금액을 누르라고 뜹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어때요? 집어넣게 되면 폴백 발생하는 멘트가 바로 뜨죠. 그러면 카드 빼시고 이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카드도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면 IS칩이 망가지겠죠. IS칩이 망가지면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이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이겠죠. 1번. 그 다음에 이때 고객이 여기 서명펜이 있죠. 서명펜을 통해서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누를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됩니다. 제 거 휴대폰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가맹점주께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공제가 발행이 되겠죠. 보시면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이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현금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자, 현금 버튼 누르면 5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었으니까 소득공제 취소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눌렀던 휴대폰 번호 등록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거래 취소죠.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번 거래 취소. 1번이 맞나요? 네. 자, 승인 번호 눌러달라고 하는데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눌러볼게요. 0900 19233. 승인 번호 눌렀고요.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는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자, 원거래 매출자는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오늘 발행했으니까 12일이 되겠죠. 만약에 어제 발행했다고 한다면 여기 날짜, 여기 정정 버튼 있죠. 노란색 정정 버튼 눌러서 어제 날짜 11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오늘이 12일이니까요. 결제 금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취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뭐냐면요, 멀리 계시는 고객들이 계시죠. 멀리 계시는 고객들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결제죠.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승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승인 버튼 누른 다음에 1번이 신용입니다. 이때 카드 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실물 카드가 없으니까요.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제 거 카드 중에서 이 삼성 카드가 있어요. 이 삼성 카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카드 번호 입력을 해 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오버됐네. 다시 한번 승인 버튼 1번 신용. 자, 이때 카드 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25년 05네요. 그러면 거래금액 30만원 해볼게요. 이때 할부 계열수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서명을 해야 되겠죠. 서명은 고객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주가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 이제 바로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키인 거래 불가라고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 번호를 가지고, 유효기간과 카드 번호를 가지고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방법인 키인 결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어요. 집계 버튼을 통해서 어떻게 집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매출 집계. 그러니까 오늘 카드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집계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말 정산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마시고 단말 정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자별 집계가 있죠. 1번. 기간별 집계를 원하면 2번이고요. 일자별 집계. 자, 만약에 오늘 8월 12일이죠. 25년. 오늘 걸 보고 싶으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8월 12일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발행이 됐죠. 5,000원, 그 다음에 뭐 6만원 결제한 내역이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계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말 정산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기간별 집계를 한번 볼게요. 기간별 집계는 최대 3개월까지 이제 가능한데요. 자, 보시면 집계 기간을 뭐 예를 들면 4월, 5월부터 5월 1일 05죠. 05, 01. 그리고 하루 시작은 00시죠. 자정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마감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몇 년도? 25년. 오늘이 8월 1일까지 볼까요? 8월 01. 하루 마감은 23시 11시 59분 59초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기간별 집계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계, 그 다음에 단말 정산, 기간별 집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5년 01부터 1월 1일부터 하루 시작은 00시 00분 00초고요. 그리고 여기 수정을 해야 되겠죠. 3개월까지만 가능하니까 오늘까지 가능하나요? 볼까요? 8월 10일. 되네요. 3개월까지가 아니네요. 그냥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굳이 뭐 3개월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집계, 단말 정산, 기간별 집계. 뭐 예를 들면 25년 4월 1일부터 0401 00시 00분 00초부터 자, 이제 5월 1일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8월 10일 11시 19분 15초 지금 현재 시간이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정정 버튼 눌러주십시오. 눌러보면 25년 05죠. 0501 23시 59분 59초 까지 보고 싶으니까 집계 내용이 없죠. 이렇게 해서 기간별 집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스200입니다.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